파워레저라는 코인을 들고 왔습니다. 무적 파워레저. 취향 저격했나요? 완전 제 취향이에요. 완전 내 취향이에요. 좋습니다. 예비군에서 배워온 게 통했네요. 왜요? 전 잘 몰라가지고. 이거 아시잖아요. 아니, 노래는 아는데 네. 누가 있는지 몰라요. 아 진짜요? 뭐 레드, 핑크, 그린, 블루 진짜요? 이렇게. 남자도 다 섞여 있어요? 남자, 여자, 핑크가 항상 여자고요. 아, 여자예요? 이게 약간 좀 뭐 성역할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한데 항상 주인공은 레드고요. 그리고 네, 여성분은 항상 핑크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또 제가 핑크를 좋아하는데. 아, 그러게요. 저도 거기에 이제 편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레드하고요. 네, 파워레저. 파워레저 어떤 코인인가요? 파워레저는 이 파워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뭐 건전지 이런 게 떠오르시잖아요. 네. 비슷하게 이제 P2P 에너지 거래 코인이고요. 이게 파워레저가 어떤 거냐면 이제 P2P 에너지 거래를 위한 플랫폼 코인인데 이게 쉽게 누구나 이제 에너지를 살 수도 있고 이제 팔 수도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코인이고요. 이게 낮은 거래 비용으로 P2P 거래가 가능하고 이게 태양광이나 풍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를 이제 파워레저를 통해서 구입과 이제 셀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제 실제 거래 수단으로 쓰이는 거는 파워레저가 아니라 스파크라는 다른 코인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스파크 코인을 통해서 에너지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이 스파크 토큰은 토큰이죠. 코인이 아니라 이 스파크 토큰은 1달러나 아니면 1kW의 대응이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이 이렇게 대응이 되고요. 이제 만약에 이 스파크 토큰 자체가 가격 변동이나 이렇게 가치에 대한 변동이 크면은 실제로 에너지를 사고 팔고 하는 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테이블로 고정시켜 놨고요. 이 스파크 토큰은 고정되어 있지만 이제 그 비율, 이제 파워레저 토큰이죠. 파워레저 토큰과 스파크 토큰 간에 이렇게 대응되는 비율은 이제 파워레저 토큰의 시장 가격에 따라서 이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다시 뭐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이게 신문 보증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를 하시는데 신문 보증은 따로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중개인을 개입시킬 수도 있고요. 이 중간에 중개인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조금 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중개인이 파워레저 토큰을 동결시켜요. 동결시키고 이 스파크 토큰만 따로 발행을 합니다. 그럼 이 스파크 토큰을 실제로 실물화폐를 받고 이렇게 에너지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 바이어죠. 바이어들에게 이제 교환을 해요. 실물화폐와 스파크 토큰을 교환을 하고요. 이 바이어는 스파크 토큰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팔고 싶어하는 개인에게 이제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면은 이 셀러죠. 에너지 셀러는 스파크 토큰을 받고 내가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파력이든 이렇게 모아놨던 에너지를 이 바이어에게 팔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바이어가 준 이 스파크 토큰을 가지는 셀러겠죠. 셀러는 이걸 다시 중개인에게 팔아요. 중개인에게 파는데 이 중개인이라고만 하면 조금 헷갈리시니까 한국전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한국전력에 다시 한번 이 스파크 토큰을 판매를 하면은 받았던 스파크 토큰을 판매를 하면은 이 한국전력에서 파워레저 토큰을 인센티브로 주고 스파크 토큰만큼의 실물화폐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큰 이코노미가 돌아가면서 인센티브로는 파워레저 토큰을 받고요. 그 다음에 셀러와 바이어는 자연스럽게 스파크 토큰과 에너지를 교환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인센티브 시스템은 바이어와 셀러가 직접적으로 에너지 거래를 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지급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거래를 하면서 파워레저 토큰이 쌓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P2P 에너지 거래를 하는데 개인이 있어서는 파워레저 토큰으로 수익을 더 취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유인 동기를 발생시키는데도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 아까 한국전력을 예시로 드셨지만 사실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게 또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좀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파워레저 토큰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예를 든 거기 때문에 아마 실생활에 녹아들어서 상용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파워레저 토큰 같은 게 많죠. 에너고도 있고요. 이러한 에너지 관련 코인들은 조금 상용화가 된다면 굉장히 정부 정책상 맞아 들어가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건 다들 아실 거고요. 맞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우리나라 전체 전력 수요
수요가 아니죠. 발생량이 20%까지 올린다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새롭게 원전을 짓는 건 전면 중단을 했잖아요. 새롭게 맞습니다. 이제 새롭게 짓는 건 다 중단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태양광이라던가 개인이 설비하고 이제 채굴은 아니죠. 자꾸 채굴로 나오는데 네. 제가 맨날 코인만 보다가 채굴이라고 하는데 이 태양광 같은 거는 개인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전력을 생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이거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수요 공급이 많아질 것 같고요. 근데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생산해서 한국전력에 다시 되팔 수 있는 거 아시죠? 오. 전력을 개인이 생산하면 신재생에너지를 다시 되팔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개인이 생산을 하고 전력을 팔려고 해도 네. 이 전력 송출에 대한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게 굉장히 코스트가 올라가거든요. 네. 누실되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국전력에 파는 것뿐만 아니라 뭐 부산에 있는 부산 광안리에 사는 제가 해운대에 있는 바이어에게 제가 만들어낸 이 태양광 에너지를 가까운 데 팔 수가 있다면 좀 더 조금 가까이. 더 단가를 낮출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전력에서 파는 것보다 싸게 팔 수도 있고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이거는 정부 정책상 조금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더 싸게 팔 수 있다면 개인 간에 더 싸게 팔 수 있다면 이제 전력을 대용량으로 소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더 싸게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바이오인 저에게 살 수 있는 유인 동기도 굉장히 커지겠죠. 네. 다만 한 가지 조금 실용화, 상용화 될 때까지 여러 가지 난관들 중에 걸리는 거는 이제 전력을 보내고 받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설비 자체는 우리나라 한국전력이 독과점을 하고 있거든요.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화된 기관이 중개인으로 들어와서 뭔가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중앙화된 기관이 컨트롤을 해준다고 하면은 이제 코인들이 암호화폐가 지향하는 이렇게 탈중앙화에 그러게요. 대한 기치를 내건 아젠다를 조금 훼손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상용화를 시키고 어떻게 실생활에 녹아들 건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좀 흥미롭기도 하고 한데 확실히 좀 탈중앙화 에너지 관련된 거다 보니까 생산하고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중앙 정부의 어떤 개입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네.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추이는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시작에 앞서서 초입에 파워레저도 업비트 워낙 상장된 코인 중에 굉장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블록틱스와 똑같습니다. 일단 거래 대금 자체는 굉장히 많이 죽어 있고요. 이렇게 한 시간봉으로 보셔도 긴 횡보, 그 다음에 한 번씩 이렇게 슈팅을 쏴주는 이런 패턴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패턴이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은 한번 슈팅을 쏘고 26일부터 다시 12일까지 약 한 2주간의 수렴 단계를 거치고요. 네. 또 한번 슈팅을 쏘고 지금 10월 11일에 슈팅을 한번 쐈으니까 또 한 일주일에서 2주간의 수렴 단계를 거치면 한 번쯤은 더 쏴줄 수가 있겠죠. 이런 패턴상에 조금 장난치는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장투를 하시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네. 조금 단타나 이런 패턴으로 짧게 먹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사토시 차트로 보시면 블록틱스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서 98%의 거래량이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작전하기가 조금 쉬웠는데 파워레저 같은 경우에는 약 23% 정도가 바이낸스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20% 정도가 이제 업비트에서 거래가 되고 굉장히 거래소 한 곳에서 거의 100%에 가까운 물량을 들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고요. BTC 차트 보시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99 2평이 위에 깔려 있죠. 네. 위에서 천장이 위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방 돌파하고 사셔도 충분히 이제 먹을 수 있는 추세 전환이 되고 나서도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스윙으로 들고 가시는 분들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고 사시던가 아니면은 이평선이 이렇게 지금 밑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이평선에 최대한 붙여서 사시는 방법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똑같은 매매 패턴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금 무슨 이평이냐고 울프님이 질문을 좀 주셨는데 화면이 작아서 그런가 봐요. 바이낸스 기본 이평선이 피리어드를 99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장기 이평이고요. 네. 장기 이평이고 지금 장기 이평을 보시면 99개의 이 캔들을 이제 평균값을 내놓은 게 이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파란 색깔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죠. 여기 끝에 왼쪽 끝에 봉부터 지금 오른쪽 끝까지 봉이 99 이평선을 이제 평균으로 내놓는 봉들의 합이고요. 네. 만약에 이 장기 이평선을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이 부분 지금 일주일에서 한 8일에서 9일 정도 8일에서 9일 정도 있으면 이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눕기 시작합니다. 네. 완만하게 눕기 시작해서 한 11월 중순 정도 되면은 이렇게 지금 단기 이평선이
내려와 있는 이 가격 부근까지 내려올 건데 그렇게 되면은 찬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평선들이 서로 다 수렴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수렴을 하고 위로 발산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시세가 크게 나올 수가 있겠죠. 네. BTC 마켓 차트는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밑으로 수렴해서 깔리고 이제 발산을 할 때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큰 수익을 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